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죠. AS 로마 대 레알 소시에다드. 자, 일단 이 양 팀의 약간 성향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 맞대결. 약간 지금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비가 많이 좀 부실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홈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약간 기세를 보일 수가 있는 게 최근 4연승기 중 지금 0실점, 클린시트를 지금 4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느 정도 또 득점력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홈에 비해서 좀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죠. 그렇죠. 약간 이런 상황 같은 걸 다 맞물렸을 때는 아무래도 로마가 홈에서 가지는 이점이 굉장히 크죠. 가뜩이나 지금 소시에다드는 홈보다 이제 원정이 더 안 좋은데, 근데 지금 로마는 이제 홈에서 약간 어드밴티지까지 이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양팀 라인업을 봤을 때는 풀 라인업입니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결장자가 없이 풀 라인업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업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팀은 없다. 결장자 때문에 이제 손해보는 팀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팀 다 이제 템포가 빠른 팀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적인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1차전은 어느 정도 약간 그 양팀의 그런 성향상 신중하게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약간 요런 경기 좀 그냥 이렇게 피 튀기는 경기보다는 약간 좀 신중하게 경기에 약간 임하는 그런 경기 양상이 이루어질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뭐 로마가 홈에서도 4연승 중이고 기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로마 역시도 소시에다드 홈에서 2차전을 치를 때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AS 로마 승을 보고요. 고배당으로는 이거 햄무 한번 가져가볼 하죠. 아무래도 소시에다드도 수비가 뭐 약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2.5 기준, 이거는 이제 저득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팀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약간 템포가 좀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수비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오버보다는 언더 쪽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 양상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죠. 레버쿠젠 대 이제 페렌츠 바로시. 일단은 페렌츠 바로시는 헝가리 리그 팀으로 자국 리그에서는 이제 거의 5개월 가까이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개월 가까이 패가 없는 상황이고, 그 중심에는 어느 정도 탄탄한 수비력이 좀 밑바탕이 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어느 정도 좀 되는 팀이다. 이 정도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점으로 봤을 때, 일단 레버쿠젠이 그래도 이제 페렌츠 바로시의 수비를 쉽게 뚫을 수 있을지가 약간 포인트죠. 그리고 이게 진짜 쉽게 뚫리면은 레버쿠젠이 무난히 이기는 경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냐. 근데 아무리 지금 뭐 헝가리 리그에서 페렌츠바로시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도 이게 지금 분데스리가랑은 리그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 국제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좀 못 썼죠. 조별 예선만 보더라도. 그런 걸 다 감안하면은 이번에 레버쿠젠 홈에서는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리그 차이가 있다 보니 페렌츠바로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제
자국 리그보다는 이제 레벨 높은 공격수들을 상대해야겠죠.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도 원정에서 좀 실점도 많고 경기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레버쿠젠 상대로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요거는 저 이제 레버쿠젠 승에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레버쿠젠이 뭐 페렌츠바르지 상대로 네, 수비는 어느 정도 뚫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레버쿠젠 승에, 그리고 뭐 만약에 핸디를 본다면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스포르팅 대 아스날 경기네요.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4연승으로 이제 리그에서는 굉장히 기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스포르팅도 뭐 이번 시즌 거의 그냥 뭐 포르투 벤피카와 더불어서 뭐 거의 3강 체제를 이루고 있고 굉장히 지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 역시 지금 리그 1위, 네, 지금 맨시티랑 승점 5점 차까지 나면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일단 이 경기는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아스날이 과연 주전 라인업을 포르투갈 원정에서 쓸지가 관건인 경기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 맨시티랑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이후에 기준으로 한 2, 3일 후에 풀럼 이제 원정 경기를 띱니다. 리그 경기죠. 그래서 아싸리 그냥 이거 유로파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리그 우승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풀럼과의 경기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쉬게 할 수도 있다.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르팅한테 1차전 뭐 원정에서 뭐 지지만 않는 경기를 하면은 2차전에는 홈에서 우리가 그냥 이기면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출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좀 아스날이 약간 힘을 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양 팀의 득점력이 좋다고 해도 약간 요런 양 팀 성향상 다 이제 볼 점유 위주로 하고, 게다가 아스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진 상태로 출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바 찍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득점이 안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냐, 이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아니면 2.5 기준으로는 저득점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무래도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더 집중을 해서 확실히 1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과는 뭐 이 경기뿐만 아니라 2차전 아스날 홈에서 하니까 그때 뭐 이겨도 상관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스포르팅 쪽을 약간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포르팅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위니옹. 자, 일단은 양팀 같은 경우 이번 유로파 조별리그에서 2번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봤을 때 지금 우니온 베를린 기준으로 2전 1승 1패.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둘 다 홈에서 졌어요. 그것도 0대1로 똑같은 스코어로.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위니옹 홈에서 1대 0으로 한번 이긴 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옹이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1대 0으로 이긴 적 있고. 그리고 지금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홈에서 패한 경기가 작년 9월 위니온과의 그 유로파 경기 조별 매치. 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홈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의 일치죠. 거의 뭐 작년 9월이면은 이제 6개월 가까이 지금 홈에서 패가 없을 만큼 지금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굉장히 지금 강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 벨기에 리그에서 원정 기준 2연패로 좀 많이 안 좋아요.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안 좋은 상태. 그리고 우니온이 물론 조별리그에서 위니온한테 탈락하긴 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할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이미 한 번 맞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두 번은 약간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일단 뭐 경기 면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 주도권을 갖고서 진행되면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 특성상 확실히 넣을 득점 넣고 하면서 약간 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의 경기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저득점 위주로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 일단 우니온 베를린 승을 볼게요. 베를린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그쵸. 딱 1대0? 아니면 진짜 많이 나면 2대1? 이 정도 스코어가 가장 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햄무 자체가 배당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마인승이나 그런 거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배당 높은 햄무 고배당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고 2.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위니옹이 좀 더 공격 기회보다는 우니온 베를린이 좀 운영하면서 하는 경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으로 가면은 저득점 양상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 승, 고배당으로 햄무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유벤투스 대 프라이부르크. 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하나만 설명하고 그냥 분석 한번 끝낼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일단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승점 삭감을 당해 다음 시즌 챔스에 가려면은 일단 리그로는 솔직히 이제 많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죠. 왜냐면 승점을 거의 뭐 15점 가량 삭감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즌에 챔스에 가려면 일단 무조건 이번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그보다는 유로파에 훨씬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유벤투스랑은 다르게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프라이부르크는 분데스리가에서 봤을 때 리그 5위예요. 분데스리가에서 봤을 때 그 이제 5위인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4위, 3위인 팀들과 승점이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이 유로파 경기 이후에 이제 2, 3일 뒤에 호펜하임, 지금 굉장히 분위기 안 좋죠. 계속 연패를 다니고 있는 호펜하임 상대로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까지 노려볼 만한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리그에 더 집중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언급했다시피 2, 3일 뒤에
리그에서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호펜하임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는 진짜 뭐 주전 아예 다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전들을 그냥 아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금 유벤투스 원정에서 프라이부르크가 풀 라인업을 가져온다고 해도 솔직히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더 큰데 약간 그런 좀 풀 라인업으로도 애매한 상황이다 보면은 아싸리 그냥 주전들 다 빼고 그래서 그냥 이제 로테만 그냥 이번 경기에 쓰고 그 다음 리그 경기인 호펜하임과의 경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경기 이기면은 바로 이제 챔스권 순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유벤투스 승을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유벤투스 경기는 웬만하면은 마인 안 잡고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데 이 경기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로 마인승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유벤투스 승, 마인 승 이렇게 볼게요. 왜냐하면은 너무 두 팀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 한쪽은 지금 유로파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쪽은 지금 유로파보다는 리그에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무난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경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샤흐타르 대 이제 페예 노르트. 최근에 지금 샤흐타르 같은 경우 제 득점력이 폭발한 상태입니다. 그 약간 예시를 보면은 지금 샤흐타르 우크라이나 그 리그에서 직전 두 경기 4대1로 득점 되게 많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7대0으로도 승리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점력이 아주 물이 오른 상태예요, 팀 자체가. 그리고 뭐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 5연승 중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맨날 에르데비시 1위면은 아약스였는데 이번에는 페예노르트가 1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지금 페예노르트의 그런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 다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약간 라인업 누수를 보자면은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이 한 명 결장, 그리고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인 상태. 양팀 다 이렇게 주전 라인업에서는 한 명씩 결장을 하고 있고, 자 샤흐타르는 일단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많이 나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실점도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흐타르처럼 완전 공격적인 스타일이기보다는 공격과 수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지금 페예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3일 뒤에 리그 경기가 있고, 지금 뭐 리그에서 아약스랑 승점 차이가 3점이기 때문에 페예노르트도 무조건 지금 리그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대가 3일 뒤에 있는 리그 경기에서 상대가 비교적 약팀이고, 게다가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솔직히 이게 승무패 예상하기는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지금 샤흐타르도 분위기가 좋고, 게다가 홈 샤흐타르 우크라이나 원정은 진짜 강팀들도 죽쓰는 경우가 많고, 가장 최근에만 봐도 스타드랜도 샤흐타르 홈에서는 지고 갔죠. 하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그냥 근데 지금 페예노르트도 뭐 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지금 그냥 페예노르트 승 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샤흐타르가 뭐 이기거나 뭐 비교도 할 말이 없긴 한데, 굳이 보면은 페예노르트 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워낙 지금 경기력도 물이 올라온 상태고, 그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비가 안 좋은 샤흐타르 상대로는 어느 정도 득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2.5 기준으로 이거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양 팀 다 지금 득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스코어 빼면은 아무래도 언더보다는 오바 쪽 스코어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페이노르트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페네르바체 경기입니다. 자, 일단 페네르바체는 팀 내 유로파 지금 최고 득점원 선수가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자국 리그는 아니고 그냥 유로파, 네, 팀 내에서 이제 유로파에서 좀 득점한 선수가 어느 정도 결장 소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최근 리그에서 봤을 때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유로파 조별 예선에서도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강팀들 상대로. 그렇죠. 조별리그에서 무패, 네, 패 없이 지금 진출한 팀 중에 한 팀인데 그만큼 지금 국제 대회에서도 페네르바체라는 팀이 어느 정도 통한다. 약간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금 세비야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최근 3연패로 많이 부진 중이고 직전 경기 꼬마 A팀 마드리드한테 6대1로 졌습니다. 대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분위기죠. 지금 페네르바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세인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반면 세비야는 지금 3연패를 하다가 게다가 직전에 이제 A팀 마드리드한테 대패까지 하면서 선수단 분위기가 지금 말이 아닌 상황일 테고. 자, 물론 그래도 뭐 리그 차이 솔직히 감안해야 됩니다. 리그 차이 좀 약간 감안해도 지금 세비야가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물론 뭐 홈에서 뭐 세비야가 경기력이 좋긴 합니다. 솔직히 저번에 이제 오사수나한테 진 경기 빼고는 계속 연승 중이기도 했고 홈에서. 하지만 이제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세비야 승을 좀 좋아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싸리 틀려도 이런 경기는 그냥 역배 찍고 그냥 네, 틀리는 게 낫지. 지금 뭐 정배 세비야의 약간 승 배당은 많이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페네르바체 프랜승 2.5 기준으로 이것도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페네르바체가 아무래도 프랜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저는 어차피 세비야 승을 안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위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경기이기 때문에 네, 2.5 기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유로파 경기 맨유 대 베티스. 자, 일단 맨유도 진짜 세비야랑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이제 직전 경기, 그 경기 전에는 승도 지금 계속 연승 중이었고 언제 졌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 나가다가 했는데 지금 직전 리버풀한테 7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른 팀도 아니고 그 라이벌인 리버풀 상대로 안필드에서 7대 0으로 대패 당한 거면은 이거 굉장히 후유증 오래 갈 수 있거든요. 맨유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좀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을 듯 싶네요. 그렇죠. 뭐 저도 뭐 1점 차 뭐 많이 봐줘야 2점 차 약 요 정도로 지면은 거기 한데 반면에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 원정에서 3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정이 굉장히 좋아요, 베티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원래 베티스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최근 분위기나 상황만 봐서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기세가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베티스 입장에서도 좀 악재가 있는 게 지금 뭐 주전 미드필더 페키르 선수가 결장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한 가지 뼈아픈 점이긴 해요. 그거 빼고는 뭐 괜찮긴 한데. 자, 일단은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간에 거의 뭐 이제 그쪽 다 이게 일치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긴 연승을 하거나 진짜 길게 패가 없는 팀이 한 번 이제 패배를 하는 경우 뭐 어느 이제 스포츠 종목이든 간에 그 다음 경기까지 결과가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그냥 다 상관없이 반대로 길게 연패하다가 한 번 이제 연패 끄는 팀은 오히려 더 그 다음 경기에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맨유가 되게 굉장히 잘 나가다가 리버풀한테 한 번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솔직히 맨유 쪽을 맨유가 약간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경기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이제 홈에서는 굉장한 기세를 보여주는 맨유지만 이번 경기 솔직히 승리를 약간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베티스가 일단 원정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직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도 무승부를 하는 등 기세가 상당히 지금 무섭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앞에 세비야 경기처럼 맨유 승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배당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요것도 저는 베티스 쪽 프랜승으로 볼게요. 분석 결과 베티스 프랜승. 이거 만약에 고베나무를 한번 가져가려면은 그래도 홈에서 베티스한테 질 것 같지 않고 그 무승부가 딱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 오버 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양팀 다 일단 맨유가 좀 어느 정도 양팀 득점을 한다는 약간 전제하에서는 이것도 뭐 1대1 스코어 빼고는 오바 쪽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베티스 프랜슨 무승부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 경기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도전해보거나 좀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 몇 개 한번 추려보면은 일단 지금 피오렌티나 경기 피오렌티나 뭐 승에 뭐 마인승까지 도전해보거나 하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세리프랑 니스의 경기는 이것도 니스 승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원정이다 보니까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게 어떨지 싶고 2.5 기준으로 한번 언더 왜냐면은 세리프 자체가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 나쁘지 않고 그리고 헨트승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르고르덴 프랜승 이건 고배당 무승부 도전 요 정도가 한번 컨퍼런스 쪽에서 네, 도전해보거나 할 만한 경기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국내 경기랑 이제 해외 축구 네, 이제 분석 마무리 됐고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